선교 멘토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멘토로 또 스승으로 또 그들을 가리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 이분들께서 우리 초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좋은 지도와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보호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선교 멘토링을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 멘토의 한 분이신 임종표 선교사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걸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선교계 안에 정착이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난 32년간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또 어떤 단체와 현장에서 겪으셨던 일들과 이런 걸 통해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선교사 정착 과정에 대해서 좀 멘토링을 좀 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선교사님 정착 과정은 어떠셨는지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며칠 전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당한 우리 선교사 동료 방 선교사 그 일가족의 참변을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선교사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아마 이 그 참변이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들이요. 네. 2만 5천 명의 가족을 10명씩만 잡아도 25만 명. 네. 좋기 25만에서 30만 직간접으로 연결하는 직계 가족이라고 되게 한다면 엄청난 숫자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보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선교에 관심 있는 우리 사람들이 뭐 30만 명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그 주는 역할 그런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남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요. 네. 우리가 보다 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좀 세밀한 배려와 관심과 참여와 어떤 의미로는 그 지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정착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뭐 다 지난 일들이지만 책임에 대한 일도 저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예방하는 또 그런 차원에서도 나눠야 될 텐데요. 대개 보면 타문화권에 가서 그 정착을 하는 과정이 그 타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요번에 케이스를 보면은 마지막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면은 그 차를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보낼 때 차까지 아예 누구한테 맡겨서 운전하게 하면 차까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타나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방 선교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착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아마 조언을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 초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먼저 제 얘기부터 좀 하죠. 네. 제가 그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핏덩이 같은 딸아이 2명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저 3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 32년 전, 만 32년, 지금 33년 들어왔으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만나서 맨 처음 말을 건네준 사람도 케냐 우리 흑인 형제였고 네. 모르는 생면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듬더듬 물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임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도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현지인 흑인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다를 거예요. 네. 다른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디든지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선교사가 현장 필드에 도착해서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그 대가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기로 다 이 부킹 예약이 돼 있었는데 오버 부킹이 돼가지고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착한 그 시즌이 성수기, 그러니까 관광으로 하면 성수기인데 그 성수기에 비행기 표를 뭐 오버 부킹을 해서 팔았으니까 이제 케냐 항공이 네.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민 가방 2개에다가 2아이들 데리고 우리 그 첫 그 임지의 발길을 내딛었을 때 그 물어물어 버스 정류소를 향해서 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네. 근데 이제 캄보디아의 방선교사도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 4명, 사모님 그 6명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돈을 좀 아껴보려고 네. 아마 그렇게 그 직접 차를 운전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그 개방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좀 문제점으로 짚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사들이 좋은 오리엔테이션보다 좋지 않은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지인들은 뭐 믿을 수 없다느니 뭐 네. 당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예. 예,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지인을 만난 그 순간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진짜 뭐 이 세상 천하에서 제 생애에서 현지 흑인을 만나본 거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감동시키는데요. 네. 뭐 서로 그 우리를 그 속여서 뭐 지금 뭐 그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짐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이제 그 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줬던 팁이 짐을 2덩어리 그러니까 이민 가방 2덩어리하고 가방이 있었으니까 2-3덩어리를 옮겨준 것 같은데 3불. 네. 3불이면 엄청 큰 돈이래요. 큰 돈이었네요. 그 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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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불이 아니고 한 10센트 정도 줘도 많이 네. 주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주고 난 후에도 그게 그렇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도착을 하고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복음으로 섬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 방송교사를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받았을 건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보다 더 조금 포용적으로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선교사들이 서로 보호를 해주려고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안 좋은 예들부터 얘기를 해서 그 위험성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지금 기준이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돈이 들어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뭐 1,000몇백 명의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들을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한국 선교, 이건 뭐 통합 측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국 선교가 일반적으로 좀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든가, 그다음에 현지의 책임 분배가 잘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재정적인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잘 수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는 각개전투예요. 네. 그건 누가 써죠? 독립군이라고 전부 다. 네. 이게 람보가 됐으면 됐지. 그렇게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팀으로 선교를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런 게 거의 보기가 힘든 게 우리 선교 현장이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구 선교사들은 이미 필드에 스트럭처가 돼 있어요. 네. 필드를 움직여 나가는 스트럭처가 신입 선교사가 오면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어떻게 정착을 시키고 어떤 과정을 시켜서 일을 하나하나씩 해 나갈 것인가를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무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도 책임이 있고 선교사를 관리하는 교단이나 미션 에이전시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큰 책임은 아니지만 필드에 뭐 우리가 무슨 조직들이 많이 있죠. 무슨 선교사회가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또 뭐 일말에 무슨 조언 같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원시성에서 탈피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예, 이 25,000명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거 숫자만 가지고 자랑하고 지금 뭐 과시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근데 서구단체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서구단체는 어떤 필드에 이런 조직들이 좀 갖춰져 그럼요. 있나요? 필드에 조직이 돼 있죠. 필드에 이미 정착돼서 와 있는 스트럭처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네.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짐을 얼마를 가져올 것이든가, 네. 가져온 짐을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이라든가, 이걸 영어로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그러게 하죠. 로지스틱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필드 오리엔테이션을 거의 소규모로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는 거의 대부분 필드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쓰는 말로 온필드 트레이닝이 없이 필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 선교단체들은 비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 있습니다. 네.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유수한 선교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정착 비용은 있기는 있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잘 그렇게 세목 뭐라고 그러죠? 명목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예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선교비가 나갈 때 거의 생활비 위주로 들어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명목상 이렇게 명목을 따로따로 정해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드의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theoretically.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그래요. 네.
이론적으로 그러는데 네.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멘탈리티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전략하려고 그래요. 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략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그 참변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네.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좋은 그런 그 자기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 차를 탔다든가 아니면은 짐 같은 것은 안전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미리 보낸다든가 뭐 어떤 이런 시스템을 좀 현지에서 좀 찾아보았더라면 전혀 없는 건 아닐 건데 네. 그런 현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유추한 바에 의하면 그 방선교사 내외가 가족이 그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에 일정한 기간 있다가 임지로 이제 어사인을 받아 간 거죠. 가는 네. 도중에 이런 일이 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거기 1년이면 1년 계시면서 언어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를 그 임지를 안 가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전 인지와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로지스틱스 그 말은 필드의 구조, 필드 선교회가 제대로 잘 작동을 했더라고 하면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아까 초기에 언급하신 내용 중에 우리 그 각계전투 아니면 독립군 그래서 그 단체에 속해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성향이 그 개성이 강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지금 여러 나라의 그 지부 우리 선교부를 개척하시고 또 팀워크를 이루시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의 성향은 어떠신가요?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조직 구조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진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를 갔다 그렇죠. 왔죠.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네.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이점이 엄청나게 엄청난 이점인데 그것이 필드에서는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게 나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임 선교사님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혼자 단독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그러면 이런 일들의 또 결과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라고 하죠? 문매라고 그러네요. 네, 문매를 문매를 그게 네. 첫 표준어죠. 문매를 맞는 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네. 이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교회가 문매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개교회라는 거죠, 개교회. 네. 근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깊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네. 멀리 가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멀리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미션 에이전시인데 미션 에이전시 역할까지 교회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개교회주의죠, 요즘. 네. 그러니까 미션 에이전시를 제껴놓고 개교회가 리모트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 교회의 선교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굉장히 상당히 아직도 이 부분이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팀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근데 선교사님 처음에 나가셨을 때는 우리 선교가 이제 막 시작을 할 이제 막 한 걸음 걸음마 뛸 때라 이 개교회주의라든지 그것이 강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거나 후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했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독한 마음을 먹고 간 거죠. 혼자 일하지 않겠다. 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지금도 물론 팀으로 일하다 실패도 했죠. 그런데 죽었으면 죽었지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교회가 후원을 안 해줘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혼자 하지 않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선교는 필드에서 시작해서 필드로 끝난다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네.
이게 선교의 그 이니셔티브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선교의 이니셔티브는 교단도 아닙니다. 선교의 이니셔티브는 미션 에이전시도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종 드는 거예요. 네. 필드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드가 살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가는 그 동료이지, 이들이 결정해서 시달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선교를 풀어가는데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야,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우리 참여 아니 돈 안 보내겠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내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네. 이거 얘기 들은 또 선교사님들 저한테 문매라고 그랬죠. 문매달 거면 임목사 저 사람 괜히 나가서 지 잘난 체 해가지고 저런 얘기해서 우리 밥 굶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피를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를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션 에이전시 스태프들에게도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단 선교부에도 일어나지만 가장 먼저 피를 토하고 결단을 해야 할 게 나는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부터 오는 선교사들부터 우선 현장 중심의 선교를 자꾸 생각하고 지향하고 또 결단하고 또 갱신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조금 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흘렀던 이 선교 이 방향이 현장 중심으로 다시 주체가 이제 현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들이 우선 재정 지원에 관한 그 원칙들을 좀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저는 좀 교회 쪽으로 좀 약간의 책임을 좀 한번 묻고 싶다면, 과연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재정을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을까?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정말 그거를 마음을 열고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좀 질문이 들고, 또 목사님들은 과연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필드와 후원 교회와의 관계는 사실은 늘 랑데뷰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데이트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후원 교회의 그 헌신과 지원과 희생에 대해서 늘 박수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선교 선자를 꺼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참 교인들, 특별히 미주교회를 보면은요,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뭐 지금도 두 잡 뛰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문에서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보면요, 이 못에 못이 박힌 분들을 네. 참 많이 만나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참 희생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 2대 강국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민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 역사에서 찾기가 참 힘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시성에서 조금 진일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33년 전에 나갔을 때는 선교사들이 희귀성이 있었어요. 희소성. 네. 그러니까 선교사 구경하러 왔었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네. 근데 지금은 선교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귀찮아요. 예. 그래서 선교사가 나타날 때 교회들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이런 연유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교사를 보는 눈을 나는 교회가 그 교정도 필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좀 잘 보아서 그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네. 좀 껴안고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의 어떤 그 모임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선교사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좀 기분 나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는 세컨 클래스 목사다. 네. 그러니까 2급이에요, 2급. 네.
교회 안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선교사들도 그렇게 느껴요. 네. 근데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네. 누가 싫어한다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냥 끙끙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끌어안고 가는 비굴해지는 선교사의 모습들. 왜냐하면 당장에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네. 가서 그냥 비굴해지면서 손에 뭘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선교지에도 담임 목사님이군요. 선교사님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거 김정한 목사가 한 얘기니까 네. 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예, 근데 말씀 중에 저도 느낌이 선교사님들이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의증을 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회 개척해라 하면 현지 사정은 그렇지도 않은데 빨리 건물 하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프레셔들이 그 교회에서 현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는 프레셔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차피 눈치를 보며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재미있는 제가 실례를 하나 얘기할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에 있었어요. 브라질에 이제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선교적 일이겠죠. 네. 어떤 20년 차 된 선교사를 제가 좀 그전부터 알았는데 제가 온 걸 알고 두 내외가 상파울라로 나와가서 간곡히 부탁해서 자기 집에 하루만 가서 좀 잠을 자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 이제 모임을 끝내고 그 선교사가 사시는 그 지역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참 밤새 늦게까지 얘기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조반을 먹고 이제 그 선교사가 일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뭐 이러는 그 과정 가운데 네. 한 가지를 보여줄 게 있대요. 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 건물을 하나 보여주겠대요. 또 교회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 앞에 써 있는 게 이 포르투기시로 써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무슨 교회 라고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을 내가 하나 찍어왔거든. 네. 그런데 왜 그랬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야. 네. 선교비가 끊어졌는데 이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만약에 이 교회를 지을 때 그 앞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겠다. 네. 근데 안 보내더래요. 네. 속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스투핏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원시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가를 두고두고 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거를 앞에다가 그대로 놓고 있느라고.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선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아픈 말씀을 우리 멘토로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초임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지 결정을 예를 들면 프놈펜 CM립으로 어차피 갈 거면 프놈펜으로 가지 말고 CM립에서 언어도 교육하고 CM립에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냥 저는 현장 사정을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CM립에도 임지니까 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프놈펜은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아마 언어학교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CM립보다는 더 좋았을지도 편리한 시설이 있어서 일단 거기서 적응을 하고 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건데 일장일단이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를 가든 간에 이 선교사의 현장 진입 과정을 오리엔테이션 해줄 수 있는 스트럭처, 네. 구조, 네.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퍼스넬, 사람이 네.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제 그게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현장 적응 과정에 있어서.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정착 과정은 주로 언어 훈련 과정으로들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그 실제적으로는 그 멘토링 관계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이제 반딩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고 다음 멘토링으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착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교계와 또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선교사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기도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에서 빗나가면 선교 전체가 빗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 과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 심적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얘기 우리 방 선교사님의 그 소천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정착 과정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좀 우리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 체제로 스트럭처를 만들어가고 해야만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원시적인 체제를 벗어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는 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시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아마 많은 공감도 있으셨을 거고 질문도 있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 멘토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